왠지 수상한 분위기.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이 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때 이곳에 들어선 한 무리의 사람들. 집주인은 아닌 듯한데 숭상한다 이 말이야. 이들 중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인데, 아하, 배추머리 김병조 선생. 그런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폐유정난에 그 해를 당하신 충정공 민신공의 그 유적지를 탐방함으로 해서 그 명심보감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20년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있는 김병조. 이제 개그맨이 아닌 고전 강사로 불러다오. 바로 그 황보공이 바로 지금 명심보감 발간에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신공과의 관련된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고전의 지혜를 전하는 이 시대의 훈장 선생님 김병조. 나이 지긋한 청강생들도 훈장 선생님 앞에선 착실한 학생으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한 번도 그 강의에 결강한 적이 없이 그렇게 강의에 충실했던 분이고, 여러 가지 성의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런 걸 들음으로써 마음도 평온해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고. 김병조의 일생에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준 명심보감. 그 지혜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김병조의 바람은 고향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다. 제가 이제 고향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이렇게 어떻게 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 중에 정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제 한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인성에 관한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고향분들에게 좀 은혜를 갚자. 80년대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안겨줬던 김병조는 홀연 방송계를 떠났고, 그 후 강연을 통해 대중과 만나기 시작했다. 김병조의 구수한 입담과 재치가 어우러져 한 번 들었다 하면 빠져들게 되는 명심보감 강의. 그가 전하고 싶은 인생 보감은 무엇일까? 무등산을 올려다보지만 말고 무등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확 트인 무해자제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제 능력이라든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제가 계속 이 길을 가려고 노력해요. 김병조 선생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김병조 씨가 오시니까 옥심이가 네. 그동안에 다른 게스트분들 오실 때하고 반응이 좀 달라요. 예. 네. 제가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꿈을 꾼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번에 정말요? 전우성 씨라고 했었는데. 딱 두 분 계셨던 거죠? 아니요. 전유성 씨가 누구예요? 네, 아무래도 네. 우리 옥심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그의 네.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더더욱 반가우실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막 울다가 엄마한테 혼나서 울다가 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 역할로 나오셔서 그때 막 그런 거 보고 막 웃다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조울증 있었어요? 예? 네. 자, 우리 김병조 씨 하면은 흔히 배추머리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배추를 좀 다듬었습니다. 아, 다른 요즘에는 별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셨나요? 시래기로. 시래기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예. 제가 고향 지역에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저를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면 아이고 세상에 배추가 실가리가 되어버렸네. 거기 원래 사투리로. 이 고향 쪽 말은 이제 시래기를 실가리라고 실가리. 해요. 그 시래기라는 그 별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히 그렇게 싫은 별명은 아닌 게 뭐냐면 사실은 배추는 싱싱하지만 변하기 쉽고 네. 시래기는 볼품은 없지만 오래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 상엽 홍어 이월화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하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시래기란 별명이 저에게 와닿지 않나. 그간의 어떤 그 세월의 경험과 연륜이 또 다 발효가 된 듯한 묻어있는 듯한 그런 별명이네요. 시래기.
아, 선생님, 근데 전주 MBC랑 이제 인연이 좀 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매년 중계 방송을 하는 전주 대사슴놀이. 아, 전주 그게 대사슴놀이. 그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90년부터 오정희 씨, 우리도 이럴 것이 아니라 창으로 한번 소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좋지요? 보령 지방의 특유의 색채를 자랑하는 오늘 이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 국악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올해로 27년 27년 한 동안. 번도 거르지 않고 네. 매번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 대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네. 참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주 대사슴놀이가 역사와 전통 또 이제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본 대회를 거쳐야 명인 명창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권위 있는 프로그램을 무려 이렇게 근 30년 동안 진행해 왔다고 네. 하는 건 더 없는 영광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모든 영광을 제 집사람에게 바치고 사랑꾼이 됐어. 심쿵. 저는 전주 MBC에 바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사실 전주 대사슴놀이 금방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악 대회가 있고 대통령상이 있습니다만은 전주 대사슴놀이 대통령상이 갖는 의미가 또 다르죠. 그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고 예, 싶은데 좋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간이 좀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여기 임 선생 계시지만 이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 점심도 이제 몰래 농악 같은 거 이제 농악할 때 이제 점심을 먹게 되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송순섭 선생이라고 예, 송순섭. 광주 출신 그 대통령상으로 수상하셨는데 이 생방송 때는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대통령상을 받게 되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아 수상 소감을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아니 말이에요 대통령상을 이렇게 그 수여하는 대회에 왜 대통령이 안 오냐고 아, 직접 와서 줘야지. 다른 대회나 행사에 나가는 대통령께서 즉시 오셔서 초대해 받으시고 네. 아마 지금 국사에 바쁘셔서 못 오셨으리라고 믿고요. 네. 네. 그 기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상을 주셨더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을. 그때 YS께서 대통령 하실 때인데 그때는 이제 감히 대통령에 대한 말을 이렇게 입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그 이게 이제 저 임선생 아시겠지만 그게 얼른 이게 얼버무리에 대해 재치 있게 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양반 뵈면은 그냥 제가 서로 이제 웃고 그러죠. 그 전매 특허가 있으세요. 네. 대사습에서 사회를 보실 때 이렇게 딱 시작하는 전매 특허가 있는데 직접 좀 해주시면서 오늘 제가 한번. 얼씨구 할 때니 좋다로. 예. 자 그럼 얼씨구 좋습니다. 프로필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얼씨구 좋다, 프로필 좋다 읊어드리겠습니다. 이름 김병조, 1950년 전남 장성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광주고등학교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TBC 동양방송 살짝이 웃어예를 통해 코미디언으로 데뷔합니다. 그 후 80년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주름잡았던 일요일 밤의 대행진을 비롯해 뽀뽀뽀, 청춘 만만세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합니다. 나가 놀아라,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제가 잘 못하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주 대단한 인기를 그러나 인생기사 세용지 마라. 87년 민정당 전당대회 모임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인기가 추락. 쏟아지는 비난과 방송 하차 등으로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찾은 김병조. 1997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명심보감을 가르치며 성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그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다면 지금은 지혜로 웃음을 주는 이 시대의 유쾌한 훈장 선생님 김병조. 들어와 놀아라.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 지구를 떠나가라 요거는 우리가 원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이게 무당톤에서 예. 저는 원래
코미디에 대한 원래 그 코미디관이라고 그럴까요? 예. 코미디는 한국적이어야 된다. 아,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그야말로 프리퀀트리하게 유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 사람을 웃길 수는 없고 네. 또 외국분이 아무리 한국어를 그야말로 유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그럼요. 웃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국적이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에서 이제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 떠나거라 그 무당톤이에요 무당톤.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아니네요. 김병조 선생님 왜 그러냐면요. 저 친구가 유학 갔다 와서 완전히 한국이 안 돼. Leave the planet. 어찌됐든 지금 프로필을 쭉 들어보셨을 텐데 본인 얘기긴 하지만 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쩜 그렇게 저보다도 제 역사를 잘 그 연구하셨는지 네. 아주 가무팔 따름입니다. 예. 그 좀 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요. 나가 놀아라. 지구를 떠나거라. 이건 어떻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라는 게 없어져야 할 대상이나 없어져야 할 인물을 이렇게 풍자하는 건데 사회풍자. 없어져야 된다. 네. 그 지구를 떠나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좀 귀엽게 네, 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우리 작가진들하고 연출진들이 도출된 결론이 지구를 떠나거라로 하자. 근데 이 세상에서 나가라. 그래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요즘도 그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너나 떠나거라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좀 재밌고 유익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좀 무당톤을 어디 갔다 왔느냐? 물러가거라. 이거예요. 그 지구를 떠나거라. 이게 무당톤으로 이렇게 나가 하게 돼요. 놀아라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떠나거라가 이제 유행이 되면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송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변화를 줘야 되니까. 네, 바꿔줘야지. 그것도 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나가 놀아라 했는데 나가 놀아라에 대한 그 어원이 있는데 예.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하도 떠드니까 비행기에서 스튜디오에서 언니가 나가 놀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구를 떠나거라 하다가 주민등록증 말소 뭐 자라 너는 잠도 없냐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한 7년 동안 계속 유행어가. 연관 검색어가 아니라 연관 유행어군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지구를 떠나거라가 아니고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 김병준 씨가 원래는 육군 사관학교에 지나갈 예정이셨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셨으면 뭐 지구를 떠나거나 이건 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육사를 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우리 세대 다 그렇지만 저희 때는 중학 진학도 어려웠고 저희 집은 워낙 또 곤궁한 집안에 또 선비 집안의 장손이다 보니까 그 이제 어린 시절을 어렵게 자랐는데 제가 이제 그 주위에 예. 그 신동으로 소문났었어요. 신동으로. 여기서 신동이란 신기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응원단장도 하고 뭐 웅변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좀 우등생에 속하고 그래서 그 저희 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꼭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가진 고생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도저히 생각은 못하고 그 나쁘금 몇 년을 안 해도 되는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제 마음은 전혀 딴 곳에 있었는데 그런 가정 여건 때문에 이제 사관학교를 지망을 했었죠. 예전에는 사실 뭐 대부분 그러셨죠.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또 장남이시니까 집안을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를 가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는 이제 선택. 그랬는데 그 선생님도 그러시고 우리 친구도 그렇고 또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이제 좀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개그맨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 그럼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학비가 부담이라면.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연극영화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네. 아니
아니 안 그래도 그 학교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생님들 너무 많이 웃겨주셔가지고 선생님들도 인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가라고. 그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해도 참 제가 수준 높게 웃겼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아니 쉬는 시간은 제 시간인 거예요.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웃기는 게 주로 이런 거였어요. 히프가 왜 흔들리느냐? 히프가 왜 흔들리느냐에 관한 연구. 그 이제 그건 H 수소 때문이다. H 수소. 그 수소 원소 중에 가장 가벼운 게 수소잖아요. 가벼우면 흔들린다. 그래서 이 바로 H 때문에 흔들린다. 아이는 요드잖아. 아이는 요드. 요드는 미역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여자분들이 그 아니 여자분들이 미역을 많이 드시는 건 히프의 발달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 피는 인인데 그렇죠. 황린과 정린이 있는데 그 발화점이 낮잖아요. 불이 잘 붙는다. 그 사랑에 불이 잘 붙는 건 바로 인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웃겼죠. 저희 리액션 굉장히 잘하죠. 그때는 고등학생 때라서 그야말로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을 때니까. 아니 그런데 세대가 변해서 이게 좀 낯선 뭐 요즘 흔히 하는 아재 개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획기적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고등학교 때 기발한 생각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정도로 기발하셨으면은 육군 사관학교에 가셔가지고도 재밌으셔서 충성하거라. 충성하거라.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신 거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또 한학에 저희가 깊으시고 하셨으면 반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미지가 그런데 가면은 뭐 딴따라 뭐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종갓집 장손이신데. 예. 그래서 저희 그 아버님이 언제는가 약주 한잔 하시고 술도 못 하시는 어른인데 사실은 네가 법대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제분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너 어디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뭐 고등학교도 겨우 극빈장학생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아마 속으로 끙끙 앓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버님은 차마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셨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들한테 미안해서 못 하셨던 얘기를 나중에서 하셨군요. 근데 대학교 졸업을 수석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알려지기는 과투부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고향 프로그램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들어갈 때 1학년 1학기 때는 연극영화과 수석으로 들어가서 2학기부터는 학년토. 전체 예술대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원래는 이제 설화불 예술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대학의 전체 수석이었죠. 근데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과에서 톱을 하면은 납부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학년 톱을 해야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워낙 가정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그냥 뭐 치열하게 치열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 대학교까지 통틀어서 저는 대학 시절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 장학생에 대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도 꿈을 꿔요. 그러니까 저를 못 살게 구는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학생 명단에서 떨어지는 꿈하고 제대가 연장되는 꿈. 남자들은 아이고 알겠네요. 제대 연장하고 막 재입대 통지서 날라고 맞아요. 끔찍하죠. 제대를 했는데 또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 시절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과 낭만의 시대 아닙니까? 저는 전혀 낭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치열하게. 치열하게. 정말 부담이 많이 크셨겠어요. 뭐 생사를 뭐 이렇게 다툴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뭐 미팅이니 뭐 이런 건 전혀. 누가 이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연극영화과 나오시고 바로 데뷔하셔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하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그럼요. 이래서 개인사 편찬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하시고
TBC 동양방송에 예. 살짝이 웃어예. 살짝이 웃어요. 예, 네. 이 프로그램 이제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시작하게 되신 거죠? 아주 저는 데뷔가 다른 분하고 좀 독특한데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군 추천 케이스로 방송에 들어가는 추천이요? 케이스. 군 추천 케이스로 제가 이제 군대 말년에 백마부대에 근무하게 됐는데 네. 그 문화선전대라고 문선대. 문선대 네. 뭐 이제 홍보단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런데 그 문선대에서 MC도 보고 뭐 연극도 대본도 쓰고 이제 코미디도 하고 이제 이건 그 사기 진작을 위한 네네네. 재밌고 유익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항상 재밌고 유익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니까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 말년 한 4개월 전에 전군 문선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네. 저희 부대가 최우수 부대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정훈참모님이 그 공으로 훈련소 이제 정훈참모로 가시게 됐는데 예. 가시기 전에 야 너 제대 얼마 안 남았지?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가 이 조국의 군대에 아주 큰 공을 세웠으니 너를 방송국에 넣어주마. 그래가지고 가게 된 게 사실은 백마부대하고 동양방송하고 자매부대였던 거예요. 그 지금은 민관군이지만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군관민이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게 군관민 유대 차원에서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결론은 낙하산인 거네요? 낙하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국가에 공을 세운 상태였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럼요. 하는 게 아니고. 공운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아까 TBC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했던 프로그램이 살짝이 웃어예. 예,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의 효시죠. 그 프로그램이요. 1974년에 생겼는데 저는 제대를 75년에 했기 때문에 네. 한 6개월 뒤에 바로. 합류하게 됐죠.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하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임성훈 씨. 임성훈 씨가 원래 개그맨이시고 그냥 많이 노래하는 가수. 맞아요. MC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허정무 감독의 부인인 최민아 씨. 원래 최민아 씨도 개그맨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송영길, 또 허원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 계시고 또 그 전주 MBC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했던 전유성 씨. 예. 전유성 씨도 같은 동기이시고. 막강 원년 군단이 아주 그야말로 개그맨의 효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유성 선배, 우리 1년 선배신데 전유성 선배는 이제 KBS로 가서 개그에 그 제일 어른이 되고 예. 저는 이제 MBC로 가가지고 이제 MBC에서는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진 개그맨이 됐죠. 옥심희 의원? 네. 전유성 선생님 잘 모르십니까? 사실은 저는 선생님이랑 통화도 했었어요. 제가 전유성 선생님한테 실제로 그 얘기를 전하니까 제가 정말로 꿈을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전화를 해서 청주에서 통화를 하셨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했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한분이겠어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MBC라고 하는 곳에 새로 둥지를 트시고 이제 본격적인 연예계 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이 프로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 밤의 대행진. 네. 예. 획기적인 프로였죠. 예. 녹화 전날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시청률이 70%였습니다. 전체 평균이요? 아이들이 한번 붙을래? 한번 붙을래? 푹 치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모든 건 내 잘못이죠. 저는 어머님은 저에게 종교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